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숫자인데 3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개시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질문은 과연 민주당은 30번째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을까? 최상목 권한대행을 진짜로 탄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굳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것에는 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궁금한데 지금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김진욱 대변인이 먼저 쓰신 것 같아서 답을 한번. 그림을 그리시네요. 예. 누가 나뭇잎 예. 떨어졌어요? 먼저 네. 볼까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네,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할 수 있다.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위헌적이다라고 받아들인 게 3주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긴 할 건데 시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소리를 하면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으니까 하긴 할 거다. 그런데 시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저희도 하긴 해야 돼요.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할 요소들, 지금 뭐 탄핵안을 누군가 지금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네. 절차 개시가 됐으니까 누군가는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동안 안 했는가? 해야 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누구는 블러핑이다, 이건 압박용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네. 사실은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내부에서 많았고 또 국민들도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달라. 국민들이 그럴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다려도 너무 기다렸고 또 참아도 너무 참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다시 헌법재판소로부터 뭐 기각이든 각하든 어떤 인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바로 그 즉시 업무에 이제 그 권한대행의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예. 사실 필요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 그게 묻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다만 지금 제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또 제가 예측했던 대로 다음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어떤 결론이 나오면 네. 그러면 이 상황들은 또 다른 변화를 맞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다른 시기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미 당에서 지도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예. 그 권한을 가지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시를 선언했다면 이거는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기인 최고부터 하고 이제 그림 그리신 근데 저 이제 나뭇잎이 좀 궁금해가지고. 유명의 피카. 그럼 먼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어차피 보게 될 텐데. 네. 나뭇잎부터 볼게요, 그러면. 근데 나뭇잎 옆에다가 또 숫자도 한번 쓰셨는데. 이건 나중에 쓴 거고. 네. 저는 민주당의 이 줄탄핵은 그냥 그 어떤 전략과 무슨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뭇잎 같아갖고 할까 말까 이거 그냥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아, 이거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나뭇잎 점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 하나, 정도의 한입 고민이라고 뛰는 합니다. 거. 다만 최상목 대행 탄핵할까 안 할까. 좀 근데 뜨다가- 일부러 민주당 아마 나뭇잎이 5개가 있는 것만 찾을 겁니다.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결국에는 한다. 결국엔 한다. 그래서 6개짜리는 안 찾을 거고 네. 홀수를 찾을 것 같고요. 답은 정해놓고 그냥 음. 한번 해보는. 그럴 것 이것도 같고 답정론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오늘. 왜냐하면은 탄핵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불은 이렇게 계속 군불은 떼왔는데 월요일 만에 하나 헌재에서 뭐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150 한석으로 대행을 탄핵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오길 바랍니다. 네. 그랬을 때 150 한석을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에 따라서 대행의 대행이니까 최상목도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이미 그걸 보고 나서 결정을 보고 할 수밖에 나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긴 최고도 한번 볼까요? 일단 근데 그림 실력은 탄핵감이네요. 네. 탄핵감인가요? 저 잘 그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예. 않아요? 예, 일단 떨어지는 나뭇잎이 네.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그리지 못했다는 점. 맞아, 이거 네. 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예예 죄송합니다. 저 일단 골라 먹는 점이 이게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 네. 베스킨라빈스잖아요. 예. 이 정부 들어서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출한 탄핵안 말고 시도한 횟수가 아마 최상목 대행까지 포함하면 30번 그리고 지지난주에 예고했었던 심우정 총장까지 시도하면 31번입니다. 네. 탄핵을 통해서 정말 베스킨라빈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탄핵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 밖으로 말을 꺼냈고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개딸 내지는 극렬 지지층에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탄핵까지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너뛴 과정이 하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영수회담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왜 야당과 소통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번도 최상목 권한대행과 만나서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소통을 하지 않은 채 탄핵을 한다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왼쪽 데칼코마니가 이재명이라는 소리거든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네요.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러니까 왜? 예. 그러니까 싸우니까 담는 건데 담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부족하다. 왜 영수회담 한 번밖에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임명 안 했으니까 넌 탄핵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 소통 없는 국정 운영 하겠다라는 예고글 사실 뿐이에요. 예.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돌이켜보면 지금 정권 교체론이 높고 정권 재창출론이 낮고 그 비율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당 지지율 비율이 비등비등하잖아요. 그 말인즉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또 다시 탄핵되고 전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증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탄핵인데 또 탄핵해? 막 이런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얘기한 게 좀 꽤 오래되기도 했고 또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문제로 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기 바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어제 나온 말인데 오늘까지도 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토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이제 여당 쪽의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념이 잘사니즘이 아닌 사디즘인 것 같다, 뭐 좀 가학적인 성향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고 조선중앙TV 뭐 북한의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아까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왜 꺼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왜 꺼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지금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계엄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 보시면서요. 왜냐하면 체포한다 그랬잖아요.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공권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나 뭐 군대든 뭐 하여튼 검찰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권력이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은 내가 그 공권력을 활용해서 너를 체포할 거라고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가장 사람들이 이 광장이던 뭐 이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여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수치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네. 저는 우리 이재영 의원님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갖다가 붙이실 수 있으실까? 예. 제가 깜짝 놀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체포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현행범이고 그 현행범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체포를 공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붙여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약하시는 건 너무 나간 비약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굉장히 지금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최상목 권한 대행이 스스로 정리해라.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이 직무유기의 행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그 탄핵 심판이 뭐 지연되지도 않았고 다 진행이 잘 됐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반 국민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은혁 후보자가 9명의 참여를 해서 예. 그 참여가 곧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거야? 예. 이렇게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3명을 추천한 중에 2사람만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거, 그리고 1사람 임명하지 않은 거, 이거는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거다라는 위헌 판단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이것이 명확하고 이거 그렇다면 언제 임명할 거냐, 자꾸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말장난처럼 할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어젠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존중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 그거 다 따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이다. 꼭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어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예. 가급적이면 9명 체제에서 완결한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서 어떤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각하든 결정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예. 지금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설령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8분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9명 체제에서 6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자꾸 이 프레임을 강조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과 이해가 되지 예.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예. 저를 아까 합리적이라고 표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더 합리적이신 분인데 서로 라고- 지금 맞디스를 하시는 아니에요. 마티스가 아니라 저는 네. 존경해서 좋아해서. 예,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체포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마은혁이란다. 최상목 대행이 그 직무유기로 체포될 수 있다. 어느 법률에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변호사 몇만 명 됩니까? 대한민국의 한 1%는 되나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리고 사람들 아까 앞에서 변호사 한 분은 부작위범이어서 직무유기는 현행범이란 개념이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국민의 대다수는 그냥 이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거 과정, 이것보다 그냥 드러나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네. 대통령 지금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마이크에다 대고 각 잡고 너 체포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법률상에 의하면 체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예. 저도 사실 마은혁 재판관 이야기를 끼워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까지 확장을 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평가가 불가능해요. 네.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민주파출소 내지는 체포에 대한 판단이 항상 뭔가 우리를 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누구라도 제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항상 깔려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모두 다 체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부적절한 거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체포하러 가봅시다. 그러는 순간 본인처럼 경찰 사칭 전력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강력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라고 한 의미였던 것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말 조심히 해라라고 하는 그 협박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래요. 뒷골목에서 건달 내지는 누군가 우리가 협박하는 건달 깡패들이 몸 멱살 조심해라. 잡고 네. 몸 조심하라고 하는 게 예. 헌법 수호 조직들의 활동들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됐다. 좀 과했다 표현이. 내가 좀 급했다.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네. 과한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제가 정정하고 빨리 임명해라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뭐 아쉬우신 점이 있으실까요? 뭐 다소 과격한 네. 표현으로 들렸을 수는 있겠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누구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